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예요. 얼마 전에 기막힌 이유로 파혼했어요. 전 남친은 아직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남친과 그의 부모들이 한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겠네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전 남친과는 2년 전에 볼링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취미가 전혀 없었는데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여자가 볼링 치는데 정말 멋지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무거워 보이는 볼링공으로 스트라이크를 치는데 제 속이 다 뻥 뚫리면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동호회 카페를 검색해서 가입했죠. 그리고 가감하게 볼링에 필요한 장비 몇 가지를 샀어요. 그리고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볼링장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동호회에 좋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볼링에 완전 문외한이었던 저에게 차근차근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또래가 비슷해서인지 편하고 재밌었어요. 그렇게 몇 번 모임에 나갔고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즈음 회사에 일이 많아져서 야근을 한 횟수가 늘었어요. 일하느라 힘들어서 볼링 모임에 못 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볼링을 못 쳤죠. 그러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어요. 거기서 남친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도 일이 있어 모임에 한참을 못 나오다가 간만에 나온 거더라고요. 남친은 동호회에서 볼링을 제일 잘 치더라고요. 초보인 제 눈에 정말 멋져 보였어요. 여하튼 재밌게 볼링을 치고 뒤풀이로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게 되었죠. 남친은 굳이 딴 자리도 많은데 제 옆에 와서 앉더군요. 남친은 옆에 앉아서 자기는 중학교 선생님인데 저보고 무슨 일 하냐, 어디 사냐, 애는 있냐,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귀찮았어요. 솔직히 그때 남친에게 별 관심 없었어요. 동호회에 볼링 치러 간 거지 딴 생각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대충 대답했죠.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고 먼저 일어났어요. 남친은 데려다 주냐고 묻는데 저는 됐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친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더군요. 모임에 나가면 저한테 딱 붙어서 볼링 가르쳐 줬어요. 장비도 좋은 게 새로 나왔다며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그때는 볼링에 미쳐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볼링장에 갔었죠. 갈 때마다 남친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남친은 일주일 내내 볼링장에 가서 저를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서로 전화번호를 몰라서 제가 언제 볼링장을 갈지 몰라서 그랬다더군요. 첫 만남에 남친이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제가 안 알려줬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함께한 시간만큼 친해지게 되었어요. 운동을 같이 하니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좀 흐르니 어느새 우린 연인이 되어 있더군요. 사귄 지 한 2년 정도 되니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남친은 집에다 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며 남친 부모님이 절 한번 보자고 하신다며 언제 집으로 얼굴 보게 오라고 했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사시고 저는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남친네 집에 인사 가고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가기로 했죠. 남친네 집에 가는 날 선물로 뭘 사갈까 했어요. 남친의 아버지는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하더군요. 남친이 아버님께서 술을 즐겨 하신다고 해서 중저가 양주를 샀고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사갔어요. 집에 도착해서 선물 드리니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혹시나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준비가 다 되었고 그렇게 일단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긴장을 너무 해서 그런지 속이 안 좋아서 많이 먹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입맛에 안 맞냐고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속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음식 맛있다고 했죠. 여하튼 어찌어찌 식사를 잘 마쳤어요. 제가 설거지를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결혼하면 그때 하라고 하시며 거실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아들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볼링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볼링에 빠져서 장비도 많이 사고 볼링장에 그렇게 다녀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 만나려고 그랬나 보네. 아들이 볼링 안 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그래요 여보? 이러시더군요. 옆에 아버님도 그렇다고 맞장구 치셨어요.
저는 남친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싶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저보고 학교 어디 나왔냐고, 그리고 하는 일은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전문대 나왔고 작은 회사에 사무직으로 다닌다고 했죠. 제 대답을 들은 뒤에 남친의 부모님은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그리고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길래 두 분이 지방에서 장사하신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들으시더니 아버님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친한테 잠깐 주방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집에 온 손님이고 그런데 대놓고 왜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친 부모님이 뭐 때문에 그런지 대충 감은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과 남친 어머니가 다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 전문대 나오고 직장도 보잘것없는 곳 다니는데 꼭 결혼해야겠니? 거기다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애인지 물어봤을 때 일단 만나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더니 직접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라고 하더니 겨우 저런 애를 데려와? 네 아버지랑 내가 반대할 걸 뻔히 알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냐. 저 애 얼른 보내라. 그리고 너 선봐라. 알겠어?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자 분한 마음이 들었고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남친의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현관문 소리를 듣고 남친이 따라 나와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친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전화기를 꺼버렸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남친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만나자마자 어제의 일은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해. 어제 우리 엄마가 한 말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엄마가 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걸 거야. 내가 성급했나 봐. 내가 먼저 엄마한테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뭘 잘 설명하는데?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됐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대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들이 선생님이라고 자부심이 엄청 나신 것 같은데 나 말고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 라고 하고 택시를 타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저는 남친하고 헤어지려고 했죠. 남친은 성격도 바르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말도 잘 통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서 사귀면서 크게 다툰 적도 없었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남친만을 보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친의 부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날 이후로 남친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친의 부모님을 만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친이 회사 앞으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남친은 얼굴이 헬쓱해 보였어요.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헤어진 마당에 계속 찾아오게 둘 수는 없었어요. 왜 왔어? 우리 헤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라고 하니 남친은 그건 네가 일방적으로 한 말이잖아.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 부모님 설득하느라고 그랬어.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어. 부모님이 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잘 이야기했더니 부모님도 아시겠다고 허락하셨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헤어진단 말만 하지 말아줘. 남친을 안 본 2주일 동안 남친에 대한 마음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제 눈에 안 보여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남친이 눈앞에서 잘못했다고 매달리니 흔들렸어요. 갑자기 남친과의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고생으로 헬쑥해진 남친 얼굴을 보니 안쓰러워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래 나도 아직 남친을 사랑하고 남친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 노력하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끝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설득했다는 부분에서요. 제가 남친에 비해서 뭐가 못나서 설득을 해야 하나? 바라시는 며느리가 있을 텐데 내가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면 애시당초에 그만뒀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뒤 남친의 어머니를 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해서 미안했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과거는 다 잊고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잘하겠다고 했죠. 남친과의 결혼이 순조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친과 파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니 남친하고 따로 찾아가 뵈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번거롭게 그러지 말라고 올라오신다고 하더군요. 남친은 저에게 이번 기회에 상견례까지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남친의 부모님이 빨리 보고 싶어 하신다고, 미룰 것 뭐 있냐고 하길래 알겠다고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겠다고 하셔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남친은 상견례 자리는 고급 한정식으로 잡았어요. 꽤나 신경 쓴 듯 보였어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미자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작게 과일 장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을 받아보시고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네가 우리 딸이랑 사귀는 사람인가? 훤칠하게 잘생겼구만. 그래, 선생님이라고?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어요. 직원이 와서 식사 준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자 남친네 어머니가 잠시만 조금 있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네 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애들 결혼시키자는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만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엄마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그렇게 남친이 어머니의 말을 막고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아빠는 자네는 가만히 있어보게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러셨어요. 그래,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끼리 할 이야기니까.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끼어들라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리? 얘가 못쓰게 됐네. 안 그러더니 너 왜 그래? 저 때문에 남친이 그렇게 됐다는 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여하튼 남친 어머니가 뒤이어 한 말은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안은 교육자 집안입니다. 애들 아빠가 교감으로 정년퇴직하시고 형제인데 얘 형도 내년이면 교수 임명해. 큰며느리도 교육 쪽 일을 하고 있죠. 얘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으니 솔직히 저희는 아들 짝으로 선생님이길 바랬어요. 최소한 교육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잘 어울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도 대화가 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문대 나오고 이름도 없는 회사에 근무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니 저희는 마땅치가 않네요. 그리고 집안끼리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애들이 아직 어리고 잘 몰라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으니 이럴 때는 어른들이 나서서 말려야 하지 않겠어요. 남친 어머니 말을 듣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말을 하는 중간에 화가 나서 부모님 모시고 나가려고 일어서려는데 아빠가 식탁 밑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저를 말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예의 없게 굴면 안 된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참았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 이제 그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일어나셨어요. 남친의 엄마는 네, 제 말뜻 다 알아들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더 할 말이 많지만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더군요. 그렇게 나가는데 남친이 따라 나와서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더군요. 아빠는 아닐세. 어머니 말씀 다 맞네.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게. 만약 이 결혼 한다고 해도 내가 이제 허락 못하니까 포기하게.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차에서 부모님은 아무 말 없으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아빠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시고는 일이 있으시다고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헤어지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저에게 도리어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진작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저희 부모님은 무슨 죄라고 굳이 오시라고 해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고 완전히 정이 떨어졌어요.
결혼은 물론이고 남친을 더 이상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남아있더군요. 상견례 밤에 남친이 찾아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길래 더는 보기 싫다고 하고 끊어버리고 전화기를 꺼놔버리니 직접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언니가 대신 나갔는데 남친은 언니에게 제 전화가 꺼져 있다며 걱정되어서 찾아왔다고 했다더군요. 언니도 이야기를 들은 후라 남친에게 화를 내며 다신 오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집에 없다고 본가에 내려가 있다고 했어요. 언제 돌아오냐고 남친이 물었지만 언니는 모른다고만 하고 집에 들어와 버렸죠. 다음날 남친이 회사를 찾아올 것 같아서 연차를 썼어요. 상견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심란해서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군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쯤 회사로 남친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일단은 근처 커피숍으로 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얘야, 그동안 내가 너희를 오해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너무 성급해 보였어.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결정한 거 이제 알았으니 당장 날 잡자. 혹시 부모님이 그때 내가 한 말 오해하시는 건 아니지? 오해하셨다면 네가 잘 말해서 풀어주길 바란다. 혹시 그래도 안 풀리신다면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니? 이러는 거예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상견례 날 주차장까지 따라온 남친 때문에 한참을 실랑이를 했었어요. 뒤이어 남친 부모님이 왔고 저희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걸 봤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남친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러는 걸 보니 이제야 알겠더군요. 저희 아빠 차가 외제차였거든요. 아빠는 과일 도매업을 꽤 크게 하셨어요. 솔직히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부유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관념을 올바르게 심어주셨고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 도움 없이 순전히 제 힘으로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사시는 거와 저의 결혼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장사하시는 부모님을 별거 없다고 저와 부모님을 무시해서 결혼을 반대했는데 아빠 차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부모님 앞이라 또 죄송스러워서 그냥 참았는데 더는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결혼하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왜요? 우리 부모님이 좀 사시는 것 같으니 결혼 허락할 마음이 갑자기 생기기라도 하던가요? 라고 쏘아 붙였죠. 남친 어머니는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니? 네가 그때 내가 하는 말 오해하고 기분 나빠서 그런가 본데 그래 내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마. 내가 이렇게 빌게 라고 하며 두 손을 모으더군요. 정말 가증스럽고 속물처럼 보였어요. 상견례 날 저와 부모님 앞에서 교육자 집안 운운하며 유세란 유세 다 떨더니만 이제와 이러는 걸 보니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어요. 저는 남친 어머니를 어른이란 이유만으로 대우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누굴 바보로 아세요? 제가 전문대 나왔다고 그때 뭐 때문에 그런 말 한 것인지 모를 줄 아세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솔직하게 돈 때문에 마음이 변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고상한 교육자 집안 사람이 겨우 돈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도 버리나요? 그리고 아드님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거 자유신데요. 중학교 선생님 별거 아니거든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지 사람이 바르고 집안이 올바른 게 우선이죠. 교육자 집안이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요. 아시겠어요? 네? 전 아드님하고 결혼할 마음 추워도 없으니까 다신 저 찾아오지 마세요. 아차, 그리고 그 잘난 아드님한테도 저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좀 꼭 좀 해주세요. 잘난 아드님이 찌질하게 자꾸 울면서 전화하니까 지겨워요. 라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저는 일어나 남친 어머니 옆을 지나가면서 백으로 일부러 커피를 쳐버렸어요. 커피가 남친 어머니 쪽으로 넘어지며 남친 어머니 옷이 젖게 되었어요. 어머 죄송해요 라고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죠. 마음 같아서는 얼굴에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자주 가는 카페고
또 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 되기는 싫더군요. 남친은 어머니를 만나 본심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덕분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남친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되었네요. 계속 전 남친한테 전화가 와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회사도 옮기려고 하다가 제가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그냥 다니기로 했죠. 볼링 동호회도 탈퇴했어요. 볼링도 당분간은 하고 싶지 않네요. 이번에 완전히 사람한테 되었어요. 앞으로 연애를 또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나겠죠. 어쨌든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요. 이야기를 길고 두서없이 쓴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